안녕하세요. 오늘은 뜻밖권 양도했을 때 그 양도인의 지위 판례 있잖아요. 양도인의 지위 판례랑 이게 38조 1항 제3자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 판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도인의 지위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특박권이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하고 그죠? 발명을 하고 특박권 양도하면 그죠? 발명을 하고 여기다 특박권 양도했어요. 그럼 이 양도한 사람 있잖아요. 이 당연히 그 특허 출원 못하죠. 33조에 따라 가지고 특박권이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출원 못하는 거예요. 됐죠? 그게 양도인의 지위 판례예요. 여기 보시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8조 1항, 아니 33조 1항. 됐죠? 이게 이제 그 특허 출원 적격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무권리자라고 한다. 됐죠?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출원해 가지고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허 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가지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양도인은 더 이상 발명의 기속 주체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발명을 하고 이 사람이 발명을 하고 이 사람이 발명을 하고 이 발명해가지고 특박권을 가지잖아요. 3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그걸 특박권을 양도를 하면 이 발명한 사람은 그 더 이상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양도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서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37조 1항에 따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써 있잖아요. 양도 가능하니까 양도인의 지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자가 특박권을 가진다. 33조 1항. 그 특박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37조 1항. 그래가지고 양도인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으면 무효사유가 있는 무권리자의 특허다. 뭐 요 논리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38조 1항의 제3자의 의미, 요걸 여러분들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특허 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아시겠죠? 그 승계인이 출원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특허 출원 전에 특박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특허 출원이 제3자 대항 요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허 출원 후에 특박권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출원인 명의 변경 신고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요거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예요? 특허 출원 전에 양도한 거에서 승계인은 그죠? 그 승계인은 특허 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원이 대항 요건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3자라는 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승계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 그러니까 법률상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지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요거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요. 38조 1항의 제3자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요거는 38조 1항의 제3자의 의미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38조 1항 제3자 의미가 맞아요. 이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아시겠죠? 발명을 하면 3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특박권을 가지잖아요. 특박권을 가지는데 특박권은 37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중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적법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 양도 됐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면 얘는 얘한테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얘한테 나 특박권 양도받았어요 라고 주장을 얘한테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해봐요. 그러면 둘 다 A랑 B랑 둘 다 특박권을 양도 받았는데 근데 A가 먼저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B는 A한테 대항 못 해요. 요게 38조 1항의 제3자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출원을 하잖아요. 그때 제3자는 B인 거예요. B는 A한테 대항 못 한다. 에서 말하는 게 38조 1항의 제3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아닌 거예요. 요거 봐봐요.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명을 하고, 이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발명을 하고, 요거가 A고 요거 B가라고 해봐요. 아시겠죠? 발명을 하고 출원 전에 특파권을 양도를 했거든요. B한테. 아시겠죠? B한테 그 발명자가 출원 전에 특파권을 양도했어요. 근데 특파권을 양도했으면 발명자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도인의 지위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으면 이건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무효사유가 있는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잖아요. 그거를 A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 특허권을 양도를 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특파권 양도를 하고 여기서는 특허권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B가 A한테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거든요. B가 A한테 무효심판을 청구를 해요. 그랬을 때 A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이걸 봐라, 특파권, 여기는 특파권이 양도되고 여기는 특허권이 양도됐지만 이 사람이 먼저 출원한 거 있잖아요. 이 갑이라고 해봐요. 발명자가 갑이라고 해봐요. 발명자가 갑이 먼저 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지위를 내가 인수를 받은 거잖아요.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특허권을 내가 양수를 했지만 이 출원의 지위를 A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특파권이 양도가 됐고 여기 특허권이 양도가 됐지만 A가 이 먼저 출원한 거의 지위를 양수를 받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대항 못해, 이렇게 주장을, A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B야 너는 나한테 대항을 못해. 왜냐하면 이 A라는 사람은요 이 갑의 이 출원인의 지위 있잖아요. 요거를 특허권 양수를 통해서 양수받았기 때문에 B는 A한테 대항 못해. 왜냐면 그게 38조 1항의 의미야. 38조 1항의 의미는 이 B는 A한테 대항 못한다는 의미야 라고 A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조 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보시면 특파권이 양도됐잖아요. 특파권. 요거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거죠.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특파권이고 여긴 특허권이잖아요. 이건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실상 양립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건 뭐예요?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거나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건 다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지 안 불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특파권이고 여기는 특허권인데, 아시겠죠? 여기는 특파권 이렇게 이중 양도돼야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거죠. 됐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양도인의 지위, 38조 1항 제3자의 의미, 요거 두 개를 판시한 거예요. 양도인의 지위 뭐예요? 그 발명자가 특파권을 양도하면 그 양도한 발명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으면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예요. 됐죠? 무효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도인의 지위. 그리고 38조 1항 제3자의 의미는 뭐예요? 38조 1항의 제3자의 의미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요게 맞는 거고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는 요게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겠죠. 사실관계에서는 요게 나왔거든요. 요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그 38조 1항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 안 먹힌 사안이에요. 요게.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사실관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갑이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갑이 발명을 완성하고 특파권을 이렇게 양도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을이랑 병이 제2계약을 맺고 병이랑 정이 제1계약을 맺었어요. 제2계약이랑 제1계약 보면 제1계약은 산업재산권의 모든 권리가 정에게 이전한다라는 계약을 맺었고, 이 산업재산권의 모든 권리 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병이 소유한다라는 제2계약을 맺었거든요. 여기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 모든 권리 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특파권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양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그 포인트 되는 양도인이 누구냐면요, 얘가 양도인인 거예요. 을이 특파권을 양도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도한 거잖아요. 양도를 했는데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양도인이 지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도인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양도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으면 이건 무효사유가 있는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 특허권이 무한테 이전이 된 거예요. 됐죠? 이 특허권이 이제 무한테 이전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병이 이 무한테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 병이 무한테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 무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38조 1항의 제3자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너 병은 을로부터 특파권을 양수를 받았지만 아시겠죠? 이 을에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특허권 있잖아요. 이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내가 먼저 이제 양수를 받았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양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을한테 이 출원인의 지위를 양수를 받았으니까 이 을한테 출원인의 지위 있잖아요. 요걸 내가 을한테 양수를 받았으니까 이 병은 나한테 대항을 못해. 그게 38조 1항의 의미야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주장을 하는데 안 먹혔다. 됐죠? 안 먹혔고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무효심판 나가지고 인용심결을 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심취소를 청구를 했어요. 이거는 곁다리 논점이에요. 심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이 심취소를 청구했을 때 여기 병이 이 심취소에 보조 참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 심취소에 보조 참가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심취소의 보조가 여기 민사소송을 준용을 하거든요. 행정소송법 8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71조에 따라 가지고 보조 참가인은 아시겠죠?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 참가를 하면 통상의 보조 참가를 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보조 참가를 하면 심결 취소 소송에서 그 보조 참가를 하면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정도인 경우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정 있잖아요. 정은 특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정은 지금 특파권을 가지고 있고 이 분쟁,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요 분쟁 있잖아요. 요거는 이 특파권이 메인이 된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정이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요 정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은 지금 특파권이 어떻게 이전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테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특파권자니까 이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까지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특파권을 양도했으면 양도인의 지위는 어떻게 돼요? 그 양도인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특허는 무효 사유가 있는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8조 1항의 의미. 요거가 맞는 거고 요거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맞는 거고 요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한 이제 보조 참가를 하려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33조에 대한 무효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파권자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돼가지고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잘 외워주세요. 됐죠?